경찰청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인파관리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헬로윈 데이를 대비하여 경비 인력을 배치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조치입니다.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지역 집회 시위가 증가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경비 인력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한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용산 이전으로 인해서 경호 경비 수요가 좀 집중이 되면서 참사 당일에 이태원 지역의 인파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 듣고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물론 공식적으로 감사 결과가 없긴 했지만 대통령실 이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주요 공직자들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번 감사에서 어쨌든 경비 인력 배치의 문제가 충분히 연관이 있었다고 밝혀진 거라서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뭐였는가 하는 부분도 이번에 좀 알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매년 세우던 헬로윈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 계획을 참사가 났던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합동감사 TF의 지금 설명인데 혹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도 하셨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용산구청이든 경찰청이든 대통령실이든 그간에는 관련이 특별히 밝혀질 수 없었다. 관련 내용이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만 들어서 사실 이번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연관으로 경비 인력 배치가 안 되는 걸로 그쪽으로 결과가 나온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이 일부 어떻게 보면 감사 결과로 밝혀졌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지금 경찰력이 이렇게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시면은 오후 6시 34분 압사 당할 것 같다라는 최초 신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11건의 압사 위험에 대한 신고를 받았지만은 현장에는 한 번만 출동하면서 나머지는 조치 완료라고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감사 결과가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이러한 네. 건 사실인 거잖아요. 사실로서 확인된 부분이고 그날 참사 당시에 현장 대응이 얼마나 미흡했는지 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총체적 부실이라는 문구도 나옵니다. 그만큼 용산구청이든 이 경찰이든 이 대응의 그날 당시 현장의 대응이 정말 많이 엉망이겠구나 이러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유사 신고들, 직접적인 신고들에 대해서 어떤 부실 대응도 있습니다만은 현장 지휘에 대한 언급도 이번에 있었더라고요. 어떤 지휘 공백에 대한 언급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러니까 우선 그 가장 윗선에 있는 책임자가 지시를 해야지 밑에 있는 이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력들이 움직일 텐데 우선은 뭐 구청장부터 경찰서장, 경찰청장, 뭐 행안부 장관, 소방청의 간부들 포함해서 그거를 보고받을 시간 자체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한 시간도 이미 골든타임이고 뭐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도착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장 대응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정부 합동감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족분들의 요구가 시작이었다, 비롯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공직자의 징계 시효는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참사 3주기가 다가오긴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감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도 참사 1주기가 돼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3주기가 된 이 시점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던 시점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경청회 때 저희가 이러한 요청을 말씀을 드려서 공청회에서. 그렇죠. 경청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님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합동감사팀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낸 감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재난 대응 최일선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이 용산구겠죠 아마. 이 역량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 등 상급기관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우선 감사의 범위가 네. 이번 감사의 결과 내용을 보면 관련 행정을 펼치는 기관이나 공직자의 그 행정 업무가 적절한지 그 직무 감찰의 내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내용 자체가 이태원 참사만의 감사가 아니라 지난 과거에 벌어졌던 참사와 같이 묶어서 시스템 전반적으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살피는 감사였고 또 이마저도 이에 대한 결론이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 다만 그 행정을 처리했던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했고 처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결론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 유가족들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의 상식에서도 이건 굉장히 부합하지 않는 감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양 기관이 어쨌든 서로 다른 결론을 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기관이나 공직자들의 업무의 적절성을 따지는 감사도 있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책임을 묻는 형사적인 그 과정도 있습니다. 수사 재판이 해당할 것이고요. 또 관련 기관 안에서의 자체 조사나 자체 감사도 있을 건데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수사 중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감사나 조사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지금 이제 3주기 가까운 시점에서 감사 결과를 내놓은 건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련 직무를 했었던 공직자들한테는 면죄부를 준 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네네. 다만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수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이 좀 활용이 돼서 재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부합동감사단의 감사 결과가 나왔고 감사원에 지금 뭐 많이 부족하다고는 평가하셨습니다만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고 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게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것이었다. 한번 판단하시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가 그런 원인을 이렇게 예단해야 되는 건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특조위에 저희의 의문 사항이나 조사 요구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9가지 사안이 있고 대통령실 이전과 그날 참사 당일의 대응 문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그때 그 당시 마약 범죄 단속을 하는 사복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그 참사 당일날 대응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포함해서 조금 더 많은 조사가 좀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이번 합동감사 통해서 정부가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는 62명에 대해서 징계를 포함한 어떤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앞서 뭐 이 징계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 뭐 시효랄지 되게 늦은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태원 참사는 그 기관과 공직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안전 행정에 관련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에 관련된 조사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진행한 이번 합동 감사 결과도 어떻게 보면은 3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때문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소방청이나 행안위는 빠져 있습니다.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그날 구조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인데 그날 그게 과연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빠져 있어서
아쉬운 생각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지금까지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심에서 지금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 재판은 지금 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재판 진행 상황 관련해서 유족분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2심 재판이 주요 책임자들 상태로 지금 진행되던 와중에 네. 이제 2심 결과가 금방 나와버리면 사실상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제출된다 한들 그게 소용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저희가 이제 특조위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니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중단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린 거고 그렇죠. 지금 현재 재판은 중지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조위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특수본이 설치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 뭐 불송치된 건이나 이런 건들 다 포함해서 특조위에서 좀 조사를 해서 수사나 고발이 필요한 사안들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검경 합동 수사팀이나 이런 것과 연계가 돼가지고 좀 수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번 합동감사 결과에 대해서 유가족협의회에서 사후 수습 과정에 대한 감사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연도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네. 거라면 그날 그 구조 대응 과정에 있어서 병원에 그 수송이 되는 과정들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 의문들이 의족들은 사실 많습니다. 네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그 환자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제대로 배치만 했었더라면 좀 더 피해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일선에서 대응했던 인력들은 소방청일 거고요. 근데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도 빠져 있지만 지금까지 현재 이제 수사 대상에서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좀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뭐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셨다 보니까 또 많이들 이렇게 좀 엉켜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환자 분류를 제대로 해서 이분은 가까운데 혹은 뭐 이분은 뭐 의원급 뭐 이렇게 빠르게 좀 분류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들 그런 부분 때문에 사후 수습 과정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됐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혹시 그 정부의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유족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그 상위 되는 것들은 어떤 거인가요? 네. 감사라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근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의 최고 소관 부처는 감사원이잖아요. 근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직무감찰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감사를 실행할 수 있는 거를 좀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십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특조위 조사가 시작된 만큼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자료 협정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를 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감사 어떤 결과 좀 별개로 정부가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추모 시설 건립을 좀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게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기도 했지만 죽은 이후에도 그 명예 회복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2차 가해성 발언들이나 그런 거짓된 비방, 욕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있어서 추모위원회를 포함해서 이 추모 관련 업무가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뭐 추모비랄지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이런 어떤 2차 가해랄지 있었던 이런 명예회복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추모 시설에 좀 내용들이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그 2차 가해 문제 참 심각한 부분이었는데 정부도 뭐 나름 조치에 나섰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지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저희 특별법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2차 가해 처벌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런 2차 가해 특수본의 수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 저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좀 이러한 내용을 좀 포함시켜서 개정을 해주십사 이런 걸 다방면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대회라는 이름으로 대회가 열렸는데 특히 정부 공식 초청으로 뭐 카자흐스탄이랄지 러시아랄지 프랑스 등지에서 유가족분들도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분들께서는 어떤 말씀하신 좀 전해드린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어제도 저희가 따로 별들의 집에서 네. 같이 간담회를 갖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희 국내에 있는 유가족들보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국에서 정말 홀로 어떠한 정보나 이런 안내도 없이 이 시간 3년을 버텨오신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답답함을 정말 많이 크게 호소하셨고 또 이번에 이렇게 방문을 하시게 됐지만 이후에 또 고국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통의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이전과 같이 그냥 그 답답한 상태로 지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 주십사 저희가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매년 헬로윈 데이는 뭐 오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31일에 헬로윈 데이가 예정돼 있는데 정부는 뭐 비상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보완을 해야 된다. 혹은 이번에도 이런 정부의 조치가 좀 있어야지 후속 조치나 이제 뒷북시로 가면 안 된다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기에 그러한 인력 배치를 좀 더 집중시킨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한데요. 근데 다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이러한 행정은 어떤 때를 가리지 않고 365일 24시간 항상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하시고 꼭 밀집 인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 행정을 꼭 펼쳐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여기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것일 테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거는 다중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네네. 혹은 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 현장 이후에 뭐 교통이 엄청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 그렇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네네. 지금 항상 상시적으로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송혜진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